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포드를 이겼습니다. 이건 정말 역대급 사건인데요. 9일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5월 미국에서 포드보다 13,523대나 더 팔렸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월간 기준 현지에서 포드를 제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포드는 미국에서 매년 240만 대를 판매해 120만 대 수준인 현대차 기아를 2배가량 앞서왔습니다. 하지만 5월 판매 대수에서 현대가 포드를 제치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 순위가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스텔란티스, 닛산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형 자동차 산업을 개발한 포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포드를 현대기아가 본고장 미국에서 제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현대차 그룹의 약진에 대해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가 포드를 넘어서서 5월에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한국차에 대해 욕한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내가 아주 좋아라 하는 기아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한국차는 별로라며 왜 BMW를 안 사냐고 물어봄. 하하하, 그래. 현대 기아차 관련 블로그나 기사 댓글은 항상 개판이야. 한국 차들은 정말 형편없었던 적이 있었지. 맞아. 하지만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경쟁력을 확보해도 계속 헛소리를 했어. 기아 K7을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다. 지난달에 새로 나온 현대 팰리세이드를 구입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그 밖에 많은 세이프티 기능들이 마음에 들었다. 지난달 조사와 테스트를 거쳐 2022년형 투싼 하이브리드 리미티드를 인수했다. 성능 및 품질은 볼보 XC90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내부 품질도 동등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1967년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부품 80%를 포드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런 현대가 에콰도르에 포니 6대를 수출하며 한국 수출 산업의 중심인 자동차 수출을 시작한 것이 이보다 10년 후인 1976년. 현재는 전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발빠른 투자로 미래 산업인 수소 전기차는 명실공히 전 세계 1위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포드의 조립 생산회사 출신인 현대가 본토인 미국에서 포드의 판매량을 누른 건 대단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두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것은 먼저 공급망 관리 능력 차이 때문,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포드 미국 공장들은 4월 내내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줄였고 이는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포드 생산량은 3월 약 25만 대에서 4월 12만 대, 5월은 10만 대로 더 줄었습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는 3월 14만 대에서 4월 15만 대, 5월 17만 대로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미국 엘레바마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긴 했지만 가동을 중단한 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일까요? 내수 상황에 따른 판단력 차이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에 코로나 타격이 컸던 미국은 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역 성공으로 셧다운을 할 필요가 없었고 내수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이 시기 국내 공장 가동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 78만 7,854대를 팔아 전년 대비 6%나 성장했습니다. 또 국내 5개 자동차 업체 모두 2020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4.8%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코로나 피로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 즉 한국 소비자들이 여행 대신 차량 구매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다 보니 포드는 자동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반도체 주문량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늘어난 내수 수요를 감안해 반도체를 미리 확보했던 것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국내 소비로 하드캐리한 것.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바운스백 효과라고 부릅니다. 경제 위기 후 반등을 하는 결정적 요소가 내수 소비라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차로 불리울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아온 현대차는 애정어린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8, 90년대까지 현대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애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출차와 내수 차량의 품질 차이가 지적되며 현대차가 국민을 호구로 본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외제차의 문턱도 낮아지며 현대차의 국내 점유율은 2010년대 들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네티즌 사이에서 흉기차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현대차의 내수용 차량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강타한 작년, 현대차 그룹의 국내 점유율은
코로나 전에 60%였던 것이 오히려 74%로 껑충 뛰었습니다. 점유율이 이렇게 한 해에 10% 이상 증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대차에서는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팰리세이드 등 SUV 출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는 출고가가 모두 4천에서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외제차라는 대체재가 충분히 많은 고가 라인업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동안 현대차가 국내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려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에서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이 발휘된 국산 구매 소비라는 점.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애국심이 발휘되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199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연예인들은 BMW 자동차를 현대차로 바꾸면서 애국심을 보여줬습니다. 또 당시 현대증권은 바이코리아라는 펀드를 출시해 3달 만에 12조 이상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감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국산 차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기 극복 DNA를 발휘한 한국인들. 그들의 선택이 현대가 포드를 누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차의 잦은 안전성 논란과 자국 및 차별은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공이 일시적인 성과일지라도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여러 번의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과 성과는 제쳐두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위기 극복 DNA를 보여준 것에 진심으로 자긍심을 느낍니다. 한국인은 누구보다 위기에 강하다. 감사합니다.